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중간 소득의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71.9로 전분기 81.4보다 9.5포인트 더 떨어졌는데요. 서울의 경우도 1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75.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이란 소득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될 텐데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시고요.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상담 올려주시면 이 내용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에셋연구원의 정현훈 상무와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말 그대로 여름이 활짝 열려서 하루하루 햇빛이 엄청 비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본 게, 야, 빨리 이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여름을 또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어떤 분들을 좀 어떻게 만나서 또 도움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무엇을 또 도전을 해보고 이런 궁리와 이런 좀 전략들을 좀 짤면서 알찬 좀 주말을 좀 보냈는데요. 어쨌든 기다리던 월요일이 온 만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활짝 웃으실 수 있는 알찬 부동산 정보 준비했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와 함께 제가 젊음의 기운을 팍팍 넣어 드릴 테니까 오늘도 활짝 웃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주말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더웠는데요. 내일 또 비가 오는 만큼 오늘 더 덥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투자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에 대해서 고민도 다시 한번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또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를 어떻게 해볼까, 네. 좀 전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한테 하반기 좀 부동산 시장 좀 전망과 현재 짚어봐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건 지금 전세 사기에 좀 빌미가 됐다라고 좀 살짝 평가를 받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임대차 3법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하반기 전망을 한번 내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보장, 결국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시행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살고 2년 더 사세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이 좀 시행이 되게 되면서 전세값이 좀 많이 오르게 된 부분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어떤 특정 지역에 256명. 그래서 인천광역시 이런 미추홀구 사실 인정돼 265명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건축왕 전세 사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전세 사기자는 어쨌든 피해자는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뭐 우선 매수권이라든가 저리 대출이라든가 뭐 취득세 면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부의 좀 구제책들은 있지만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이 끝이 아니라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 기사라든가 일부 누가 그냥 했다 이런 얘기만 듣고서 섣부르게 투자하실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신혼부부인데 이제 전세를 빼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이사를 이제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는 평생 보증금을 2억을 모아놓고 전셋집을 들어갔는데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부모님에게 받은 1억으로 얻은 전셋집인데 이 돈도 못 받고 그래서 노후를 위해 전세금 3억을 넣어놨는데 이 3억이 행방이 묘연한 부분 더불어서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얻어준 전셋집 또한도 역시 이 모든 돈들이 지금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인지를 하시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부분이 2020년 초서부터 2020년 말에 매매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축을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가끔씩 조언을 드리는데 신축의 분양가가 1억입니다. 신축의 분양가가 1억이면 1억에 분양을 하면 되는데 이 1억 분양가를 전세가로 이제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억 가는 부동산이 전세가 1억이 가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한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매매 계약이 또 삼자한테 또 가버리게 되다 보면서 부동산 평가가 좀 그릇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결국은 집주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또 내주셔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동네에 계신 분한테 그냥 얘기 듣고서 그냥 이거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투자를 하시고 요즘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임대인도 지금 현재 문제고 임차인 분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지역은 정말 특정 지역에 특정 물건이 오르는 거지 전부 다 오르는 건 아직 아니다 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이 뭐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분양되는 과정 속에서 분양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이거 좋아요, 이거 사면 좋아요, 그냥 광고하고 그냥 파는 분양사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중개인, 중개사가 있고 또 건축주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들만의 또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랑 매매가가 동일시 되어 버리다 보니까 투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어떤 폭탄을 지고서 이 폭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런 리베이트, 이런 뒷돈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뭐 복층을 팔면 뭐 3층을 드리겠다, 뭘 하면 어떻게 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르된 부동산을 일반 분들이 평가를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현 시점에선 돌다리도 좀 두드려 봐야 될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임차인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세요.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다 보니까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지셔서 이분들이 뭐 내용 증명을 임대인한테 보내고, 그래서 나쁜 임대인 분도 계시지만 아무것도 좀 모르고 그냥 집 하나 하자라고 했던 좀 임대인 분도 계신데, 결국 이런 내용 증명 같은 걸 처음 받으시게 되면 막 놀라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전세금이 반환이 제 날짜에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분들 또한도 역시 임차권, 등기 명령, 이사를 가고 나서도 내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 더불어서 지급, 명령, 신청,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임차인 분들이 해나가시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변화가 좀 없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이런 반환 소송 절차들이 어쨌든 하반기에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부채질해서 옆에서 펌프를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움직이시기보단 이런 일들이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가 섣부르게 하시면 안 되는 현재의 시장이다. 그래서 늘어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체납세금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대출 규제 완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임대인분들이 좀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선 이분들한테, 집주인분들한테 이런 전세금 반환해 드리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의 방향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또한도 역시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매 신청 추이 또한도 역시 나날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시장을 우리가 막연하게 오르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하나의 걸 가지고서 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강남 서초 송파가 올랐다 그래서 내 것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 부분이 안 좋다, 현재 어렵다라고만 얘기를 드리면 너무 어두운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웃고 있는 시장과 웃고 있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GTX A라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쑥쑥쑥 오르는 지역이 있고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도로가 뚫리니까 당연히 건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부동산이 오르죠. 그리고 신당, 청구 역세권 또한도 역시 호재가 또 발발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런 서초구, 옛 정보사 부지 또한도 역시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마포, 성산지구, 성산시형이죠. 더불어서 남양구 왕숙, 잠실주공 5단지, 용산구 이촌, 그리고 장이 재개발 부분까지. 그래서 어두운 시각만, 어두운 생각만 가지고서 바라보실 게 아니라 뜨는 지역,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안에 갇히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시야를 좀 넓히셔서 하반기에 내가 섣부르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현재 오르고 있구나. 이런 시각을 장착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새 뉴스에서 참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방송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서울전화 02-2128-3897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현훈 상무를 직접 만나 뵙고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생존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에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후 2시에 만나 뵈실 수가 있고요.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요.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정현훈 상무와 함께하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볼 텐데요.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 방법 보고 왔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카카오톡 통해서도 상담 내용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후에 실시간 댓글창에 상담 남겨주시면 이 내용도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에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문자 남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천시로 한번 떠나볼게요.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제 과천에 이제 건설 개발 현장을 좀 가면서 야, 과천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련동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있으시고 북쪽으로는 레미안 슈류 그리고 위버필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런 동편이라든가 인덕원 이렇게 청계 라인까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과천 지정타,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 개발이 되는 부동산 요 지역인데 어쨌든 좀 보시면 전에는 초록색 녹지였지만 색깔이 뭔가 알록달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든지 간에 신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우리가 신축을 좋아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이 되는 부동산이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다는 건 당연히 미래 가치가 밝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 파란색이 일자리인데요. 일자리가 바글바글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업도 이런 곳에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파트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족도시로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그래서 이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과천은 당연히 오르고 옆에 붙어있는 안양도 오르고 의왕도 좀 좋은 분위기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 개발하는 곳 중에서도 안에 바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바로 경계선에 있으시거든. 경계선에 이렇게 뭐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여기는 이제 다 개발이 돼서 다 달라지고 하는데 이 옆은 지금 아직 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부동산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결국은 농사 짓고 나무 심던 곳에서 뭐 과수원 하던 곳에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일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동산 또한도 역시 당연히 앞에 있는 부동산이 값을 끌어주다 보니까 오르실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좀 드린다면 현 시점에서 매도는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갈아타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안 팔려요. 팔려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칫국을 드시지 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좀 있다 정도로 해야지 너 저 좀 갈아타 보려고 하는 데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언제 갈아타시려고? 한 5년 뒤에요. 그런 생각은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팔려야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좀 조언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좀 보유하셔야 어느 정도 좀 제값을 좀 받으시면서 매매하시기에도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2억 5천이야. 그럼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가지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5천인데 이걸 매매해서 갈아타라?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큰 용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설프게 한번 팔아볼까 해서 오히려 마음의 병을 짊어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향후 2년 정도는 좀 계시면서 앞에 개발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때쯤 매매를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괜찮은 부동산 잘 보유하신 거 축하드리고 2년 뒤에 매매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혼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책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만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생기셨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 세교동에 지제역 자이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서울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시나 매도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네임 자체가 지제역 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서 지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아파트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지지역이니까 좀 기대를 하고서 좀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가 상당히 많은 평택입니다. 그리고 용인도 호재도 많고 그리고 평택도 많습니다. 동탄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동남부권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상당히 많이 핫한데 전방위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삼성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앞에가 이제 지제역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평택 지제역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평택 얘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야 이제 삼성 들어오니까 야 이 지제역 이게 좀 약한데 야 여기에 이제 평택은 달라졌어. 평택 지제역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평택 얘기하겠는데 부동산이 좋아지니까 이제 자랑이야. 평택 부동산이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평택 지제역과 위쪽에 삼성 반도체 공장 가운데에서 우측에 지제역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뭐 더샵도 있고 힐스테이트도 있고 그래서 포스코 오고 뭐 힐스테이트 오고 하니까 당연히 자이도 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더샵과 힐스테이트와 이런 자이가 역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 3개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지지역 같은 경우는 요 자이가 신축이에요. 이게 6월이다 보니까 요게 입주가 여기가 더샵, 힐스테이트, 자이 그리고 퍼스티움까지 해서 이 아이들이 가장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얘가 2023년 이 신상이란 말이에요. 신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0평대가 야 평택이 5억이야 20평대가 30평대가 아니라 많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뭐 5억대도 있고 뭐 30평대면 뭐 6억 뭐 초반 뭐 중반 후반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동산을 팔아서 서울을 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부동산을 팔아서 5, 6억을 가지고서 내가 서울을 간다? 그러면 하나는 월세를 살아야 돼. 거주를 하는 거는. 그러면서 서울에 뭔가 이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중심지 말고 사이드에 관심은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큰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괜히 할까 말까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현재는 신축이면서 GTX 호재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품고 있으면서 주변이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먼지바람이 그냥 아주 가득해요. 그럼 먼지바람이 가득하다는 건
야, 내가 가진 부동산이 앞으로도 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먼지바람이 강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막 민원을 넣어버려요. 아, 먼지바람 왜 이렇게 심냐, 공사 그만하라고.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지고 있냐가 어쨌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많이 방향이 좀 정해지는데, 어쨌든 지지역 자이 같은 경우는 신상 중에 신상이면서 지지역과 상당히 가까운 부동산이다 보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매도보다는 현재 포지션에선 호재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 있는 지역이시다 보니까 잘 보유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도 후에 서울로 갈아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아파트의 전망만 본다면 지제역을 코앞에 두고 있는 F4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갈아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내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예, 여기 성남인데요. 네. 예, 자꾸 개발 그래갖고 늦어져서 언제쯤 시행이 되나 하고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성남에도 좀 다양한 구가 있을 텐데 어디쯤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태평 1동이요.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태평 1동.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태평동의 전망에 대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한번 네. 상담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우,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자, 성남의 부동산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지금 뭐 대강 봐도 위로 올라가면 대학교가 있고요. 네. 내려가시면 또 태평역이랑도 가까워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보니까 건너편에 바로 경찰서 있네, 그죠? 네, 바로 앞에 경찰서 있어요. 치안도 좋고 역도 가깝고 대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이 태평동이 참 좋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개발이 좀 언제쯤 될라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 성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전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평중학교 아시죠? 네. 태평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가천대랑 붙은 라인 애들이 재개발 진행하는 거 아시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이제 수진역 아시죠? 네. 수진역이라든가 신흥이라든가 신흥 1구역, 뭐 신흥 3구역, 그리고 네. 수진역 뭐 이렇게 뭐 다 개발해요. 다 개발 그냥. 그래서 어찌 보면 시청자님이 그 오죽하면 그 산골짜기 산성역도 개발해,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한 게 대부분 다 재개발이야. 다 뒤집는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 동네가 저도 이제 고객분 때문에 이제 도움을 드리러 이제 가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아세요? 네. 이런 개발이 좀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좀 불확실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다, 안 된다,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얘기하기는 뭐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장점은 뭐냐면 소액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으면 여사님, 네. 이 성남의 아파트가 그냥 뚝딱 떨어져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딱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성남의 아파트 얻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시청자님? 당연히 이제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좋은 날도 있고 좀 어려운 날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이제 잘 되시기 위해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 어쨌든 금빛 이런 그랑 매종이라든가 하늘채 랜더스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신흥 이런 수진 구역, 그리고 뭐 산성 포레스티아서부터 다 잘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태평이라든가 얘네들에 대한 개발들만 좀 더 진행이 돼주면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얘네들이 돼야 시청자님이 될 여건이 돼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나 싶어서요. 아, 시청자님, 그 네. 시기는 제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개발을 하는 거면 제가 정하죠, 시청자님. 여론이 모여야 되고 상황이 돼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개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개발 여건이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는 시청자님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돼야 주변에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탄탄하게 되고 세물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서 여기도 개발하기가 이제 개발 여건이 갖춰진다는 거죠, 시청자님. 지금 당장이라기보단.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수진 신흥이 좀 더 자리를 잡고 개발이 더 진척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얘는 이제 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수진 신흥은.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평은 저렴할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근데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아닌데. 얘네들은 개발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이 태평 지금 개발이 미적미적한 애랑은 좀 값이 달라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3년 정도 보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유지하시고 나는 네. 그건 못 기다리겠다. 그럼 네. 팔고 나머지 개발 진행 중인 곳으로 갈아타셔야죠. 이해되세요? 네. 요 부분 좀 참고하셔서 자산관리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성남시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발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갖고 계신 부동산도 재개발의 호재를 누릴 수 있을지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전망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생기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 상담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담 남깁니다. 화성시 향나읍 서봉마을 사랑으로 부영 3단지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름은 참 좋네요. 사랑으로 부영 3단지인데 네. 이쪽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사랑으로 부영. 전국에 많은 아파트인데 네. 한번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부영이라는 이 브랜드가 특히 이제 광주광역시에도 좀 많고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마을과 사랑자, 뭐 부영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가네요. 그래서 이 향남입니다. 그래서 향남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근데 향남은 이제 다른 부분보다 어쨌든 일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뭔가 제약회사라든가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좀 있는 지역이 이제 향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약단지를 국가에서 좀 만들면서 지금 서봉마을 사랑으로 아파트로 좀 내려오시게 되다 보면 향남 제약일반산업단지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일자리인 거고 이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노란색으로 용도를 바꿔서 향남 택지 개발을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이 개발 과정 속에서 부동산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번 거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쉬운 건 이 향남 제약단지와 어쨌든 뭐 도로는 분명히 이어져 있으나 좀 약간은 좀 택지 개발에 좀 대충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더 갖출 거 갖추고 인프라 시설도 더 확실하게 넣고 했으면 좀 좋을 텐데 개발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곳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서해선이 향남역이 이제 요 라인 앞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대곡소사선부터 7월 1일 날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7년 동안 투자를 1년 동안 이상 한 그런 서해선이 대곡소사선 라인이 개통을 하면서 서해선이 요즘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통을 하면서 서해선에 대한 활용도가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 조언을 좀 드린다면 현재 이 동네 부동산들이 값이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좀 살짝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큰 결단을 한번 내려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 동네가 너무 좋고 계속 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유지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호재가 있을 때 지금 팔아서 인프라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내내 이 향남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좀 많이 드렸던 게 동탄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한 번쯤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아직도 지금도 좀 유효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이때 맞춰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성시 향나부부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지금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 2023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갈아타기 참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향나부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호재에 대해서 작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어떤 지역으로의 이동이 좀 괜찮을까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전화로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덕양구 오금동에 땅을 한 6년 정도 된 땅을 지금 하우스 하고 있어서 사놨는데요. 네. 그게 개발이 될지 아니면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좋습니다. 지금 덕양구,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토지 지금 갖고 계신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자, 고양시네요. 네. 야, 바로 옆에 뭐 야구장도 보이고. 그게 비닐 그 하우스. 414에 6하고 16이거든요. 지금 네. 주소가 조금 잘못됐네요. 아, 주소 집번이 몇 번지라고요? 414에 네. 5하고 16인데 제가 414 다시 16을 16?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네. 414 다시 16. 네. 414. 이쁘게 잘생겼네요. 그죠? 네,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고, 아, 부자시네. 하우스도 하시고.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서울이 집이고요. 네. 혹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아, 어떻게 될까? 네. 그냥 이제 투자만 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투자했는데 그 경영채 그걸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경영채 다 하고 저희가 농사 현재 짓고 있어요. 나무 심고.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바로 옆에 삼성이 이렇게 멋지게 좀 지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동네도 개발하면 네. 시청자님 아주 그냥 입이 그냥 찢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모두의 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좀 이제 용도를 좀 본다면 네. 이렇게 뭐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녹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왠지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시청자님처럼 막 투자할 것 같은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정부가 그걸 막았죠?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지? 그린벨트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그린벨트를 이걸 안 해놨다고 한다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부동산 샀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네. 자리가. 근데 그만큼 자리가 좋고 매력적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요? 좋다니까요. 아니 붙었잖아요, 그냥. 아니 바로 붙었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어딨어? 딱 봐도 그냥 붙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시청자님? 그래서 몇 년 전에 물류 탱커가 들어오니 어쩌니 막 이래가지고 다 사인을 받아갔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사인 받아갔어요? 네. 사인 해줬어?
그때는 했는데 또 갑자기 쏙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됐다는 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개발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지는. 여지는 충분하다. 네, 그리고 여지는. 자리도 네. 너무 좋다. 그래요? 진짜 끝내줘, 자리 위치는. 근데 단점이 딱 하나야. 알죠?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게 단점이야. 아, 근데 이 그린벨트는 어떤 네. 누구도 언제 풀릴지 몰라요, 시청자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분 계신데, 그 점쟁이 알죠? 이분들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아무도 하면 안 모르구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이 여유가 있으시고 부동산을 좀 많이 해보시고 사고 팔고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10년이면 15년이면 올라 이렇게 하고 네.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3년 뒤에 풀릴 것 같아 누가 얘기한 걸 그걸 듣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현재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신규 택지라든가 신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명분 여건이 지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광명이라든가 김포 발표 난 거 아시죠?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김포도 신도시 발표가 나고 광명 3기 신도시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 동네도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국가가 도로 철도 개발하기에 좀 바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린다면 이 동네 부동산은 지금 추이로 봤을 땐 한 4년은 좀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4년 정도 기다리실 의향이 있으면 보유를 하시고요. 나 네. 이거 못 기다리겠다. 네. 그러면 이걸 매매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철도 개발, 도로 개발하는 데 있거든요. 네. 그런 곳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청자님. 당연히 철도, 도로 나는 곳에 그린벨트 사야 돼요? 그린벨트 아닌 걸 사야 되겠어요? 그린벨트 아닌 거 사야죠. 이제 확신이 들죠? 이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네. 빨리빨리 경험하는 것도 좋아.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하셔서 바로바로 잘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그분 네. 얘기잖아요. 네. 내 이야기로 내가 잘 되시려면 피하시라는 건 좀 피하시고 어쨌든 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거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당히 좀 아쉽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응? 네. 그리고 최악은 시청자님이 팔았는데 여기 부동산 개발되면 시청자님 어때요? 안 팔아야 되겠네. 그게 최악이야. 네. 내가 부동산 팔았는데 재건축이 되고 내가 부동산 팔았는데 막 택지 개발돼서 아파트 지었어. 그건 완전 병나거든요. 그래서 전 조언 드리면 웬만하면 보유를 하시고요. 네.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이 생각이 드셨을 때는 어쨌든 또 속병 앓으시니까 그때도 좀 갈아타시는 걸 권장드리겠고 네. 아직은 좀 시청자님이 뭐 마인드가 건강하시고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저희도 응. 빌라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는 사업자인데 부가연동에 좀 지어갖고 지금 현재 요새는 안 팔리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자금이 이제 다 묶였어요. 그래서 어메. 제 아는 지인도 막 묶였는데. 다 묶이죠 요새는. 아는 지인이 막 와가지고 나 건물 있어. 근데 다 빚이야. 다 빚이죠. 어쨌든 요즘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도 조금만 어쨌든 이겨내면 내년에 네. 큰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동산도 내년 되면 큰 빚이 또 비칠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올해는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보시자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복 많이 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목소리에는 정말 희망찬 기운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오늘 상담이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토지 전망,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정말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입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 상담입니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마들역 쪽에 상계 주공 아파트를 정리했고요. 2, 3개월 내로 근처 신축 가려고 합니다. 포레나 노원으로 매매를 해야 할지, 지금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 노원 롯데캐슬로 매매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시기 전에 진짜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좋을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들 좋죠. 좋은 이유는 더블 역세권 노원역에서 한정거장이고,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또 창동, GTX 호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역 주변에 이제 주공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노원 창동 쪽에 부동산이 매매가가 5억이면 전세가가 막 1억 5천 막 2억 막 허덕여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 이 전세가율이 50%를 못 미친다든가, 좀 시장 자체가 재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수그러든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제 옆쪽에 수많은 이제 주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 포레나 노원만이 그나마 개발이 돼서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노원, 롯데캐슬 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들이 어쨌든 다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시청자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이제 신축이시라고 한다면 둘 중에 좀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동북선 현재 호재로만 봤을 때는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북선이 어쨌든 요 상계역으로 열리게 되면서 근처에 이런 학원가가 좀 탄탄해지는 부분, 요 부분을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는 요 상계역 옆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괜찮고요. 더 미래에 좀 중장기적인 걸 봤을 때 보면 이제 포레나 노원도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유는 어쨌든 GTX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가깝고 근처에 인프라 시설을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실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매매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매매가 요즘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하신다면, 단기를 보신다면 노원 가시고요. 중장기는 포레나를 좀 보시는 쪽으로 조언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로 그리고 장기로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현원 상무님을 다시 직접 만나 뵙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고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정말 생존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일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열려 있고요.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 있고요. 저희 세미나는 늘 예약이 필수니까요. 저희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은 상무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의 25개 구 중 16곳의 전셋값이 이전의 최고가보다 10% 이상 더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해 2월에 서울의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당시에 맺어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내년 2월까지는 앞으로 전셋값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혼돈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때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늘 상담 창구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있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늘 열려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카카오톡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후에 소식도 받아보시고요. 상담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편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이 내용까지 친절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방송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